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의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좀 다양한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이 사전 배치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생하려는 징후가 있을 때 아주 많은 탄약이라든지 기갑전력 이런 것들을 배 싣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사전 배치선이 지금 식별된 것만 5척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에게 초고강도 압박, 협박을 하는데 미국이 과연 이런 조건에 굴복할지 한번 보겠고, 또 북한에 역시 이 주민들을 또 기관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조치 시작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류 문화 등 외부 정보 유입을 가장 큰 체제 위협 요소로 보고 있는 북한이 최근 주요 공안기관들의 외부 정보 유입 단속 요원들에게 서약서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절대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맹세인데 되려 역효과만 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새해 초부터 각 지역 보위부와 안전부 등 주요 공안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 투쟁을 수행하는 요원들에게 부정행위 척결 서약을 받아내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1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월 8일 각 지역 사법당국과 공안당국에 1, 4분기 법기관 내부 지침 계획서를 하달하고 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주민단속과 통제 등 이른바 한류 문화를 단속하는 성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서약서는 올해 단속 및 법 집행에서 비사회주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본인은 물론 주변과 동료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당위원회와 상급에 보고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서약서는 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행태가 만연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일부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산 손전화 사용자들에게 최대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9,300만 여원의 뇌물을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가 일상처럼 벌어져 왔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서약서를 받은 뒤 위반할 경우에 처형 등 철저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일선 요원들은 배급 체계가 무너져 부정행위 없이는 생계 유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당국의 서약서 강요와 겁박이 오히려 강한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서약서까지 받아야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레닌의 교시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도 신고해라 라고 이렇게 교시를 내려서 그동안 중국의 홍위병이라든지 북한, 자기 가족 또 주변 다 신고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제 신고 잘 안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지금 서약서 받죠. 왜 안 하냐? 너도 나도 부정하는데 그거 신고해버리면 겁나서 부정 못하죠. 그래서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신고하는 자는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도 부정행위 하지 말고 전부 확실하게 단속하고 동료가 부정행위 하는 거 보면 무조건 신고해. 무조건 보고해 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럴 정도로 국가 체계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손전화, 중국산 손전화, 이 휴대전화가 북한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기구입니다. 왜? 중국의 휴대폰 기지국으로부터 각종 데이터가 들어오고 또 그걸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 한국의 네이버라든지 중국의 베이두라든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중국 물론 중국이 또 이제 이런 거 통제는 좀 합니다만은 그래도 북한이라는 우물 안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갇혀있던 개구리에서 또 동굴의 벽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런 동굴의 벽 상태에서 그래도 중국에서 필터링 한번 하고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도 외국 소식을 알 수 있다는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중국산 휴대전화를 가지고 데일 NK와 또 RFA와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계속 전화통화하고 또 이렇게 언론사하고만 통하는 거 아니겠죠? 한국의 국정원, 미국 CIA 이런 여러 해외 기관하고도 또 통하고 돈 받고 하겠죠. 그 매개가 바로 중국산 휴대전화니까 이거 강력하게 단속해 라고 하는데 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잡히면 이 중국산 휴대전화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최대 사형까지 가니까 너 사형 당하기 싫으면 너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중국산 휴대전화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죽기 싫으면 일단 걸리면 우리 돈으로 9,300만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9,300만 원 가지고 오면 죽지는 않게 해줄게
라고 지금, 왜 또 자기가 또 실적은 있어야 되니까, 보고는 하는데 죽지는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뇌물을 받고 있으니까, 한 명만 잡고 그 정도 뇌물을 받아도 거의 북한에서 팔자 고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눈이 벌겋게 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겠죠. 그러면서 뇌물 받고 계속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게 이제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체제 위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니들 세액서 적어. 그리고 그 세액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고 봐준 거 들키면 사형이야, 처형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요원들은 아니 우리한테 그러면 배급을 주고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억조해야지, 살 수 있도록 배급을 안 주면서 뇌물 받지 마 라고 하면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라 말이냐 라고 할 정도인데, 정말 북한 곧 무너질 것 같죠. 이런 북한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바로 미국의 군사력인데, 그거는 고담 소식에 알려드리겠고요. 러시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턱밑을 공격할 수 있는 쿠바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도 쿠바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에게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를 들먹이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우크라이나 관련 안전보장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러시아는 중남미의 쿠바, 베네수엘라 등지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현지 시각 1월 13일 경고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 정부의 관영 대외 선전 매체 RTVI에 출연해서 현재 서방 측과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무엇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결국 미국 친구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라며 우리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상황이 러시아에 대한 도발과 군사 압박 강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해군 등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다 라며 러시아가 서방을 겨냥한 본격적인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을 불허하고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는 것과 같은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최근 동유럽에 증강되고 있는 미국과 나토 전략의 철수와 안전보장 명문화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측에 지난달 15일 미러 안보보장조약과 러 나토 안보보장협정 초안을 전달하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하게 찍소리도 못하는 러시아가 미국 정부가 바뀌니 그야말로 초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면 어느 나라나 왼쪽 진영이 새로 집권하면 외교와 국정을 망치는 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푸틴이 미국이 아주 만만해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강경. 야, 니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미러 안보보장 협정, 그리고 나토, 러시아 또 안보보장 조약, 이런 거 니들이 지금 안 받아주면 우리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군사기지 건설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쿠바는 플로리다에서 불과 한 4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죠. 베네수엘라는 또 이제 이 카리브해 전체를 또 감쌀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고, 또 남미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등 이 친미 정부에게 굉장히 또 위협이 되는 그런 또 자리이기도 하죠. 여기에 군사기지 배치할 거야 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군사력을 추진할 거야. 이것 때문에 3차 대전 일어날 뻔했지 않습니까? 쿠바 사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 후르츠초프하고 결국 이제 협상을 하고 말았는데, 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 턱 밑에다가 비수를 배치하는 거 용납이 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니들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 턱 밑에 비수인데 여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용납을 해서 되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도 할 말은 있다,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가 제시하고 있는 게 미국으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손 떼라. 그 말은 부다페스트 조약을 이행하지 마라, 그 말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미국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게 안보 보장 약속을 하고 그 나라의 핵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 나가려 하는데, 그 부다페스트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핵 폐기를 했는데,
그 핵 폐기를 유도하게끔 했던 부다페스트 조약을 미국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면 북한에게, 이란에게 무슨 약속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걸 이제 포기하라라는 것이고, 또 지금 뭐 알바니아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미군 기지들이 들어오고 있죠. 폴란드 마찬가지고 발트 삼국, 발틱 삼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미군과 나토 전력들이 들어가고 여기 나토 전투기들이 초계를 계속 돌아줍니다. 이 해당 지역 공군력이 형편없으니까 초계를 또 계속 돌아주고 이러는데 이거 다 빼라. 동유럽에 추진해 온 나토 전력 다 빼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뭐 협상이라고 한 것은 세게 일단 한번 던지고 그리고는 이제 좁혀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이 이 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배치 안 할게 라고 하는 선까지만 러시아는 받아내어도 굉장히 큰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죠. 왜? 그 중거리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은 INF, 즉 INF 폐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 INF 나 폐기할 거야. 중거리 미사일 전력 이거 안 해. 우리는 그냥 뭐 600km 이상 지대지 미사일 다 배치할 거야. 니도 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우리하고 군비 경쟁 하고 싶으면 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그냥 밀어붙이고 있었던 게 INF 중거리 핵 전력, 미사일 전력 폐기 협정 이걸 폐기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명줄을 콱 잡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세게 한번 딱 나오고 그래 좋다 양보해줄게. 그 대신 니들이 그럼 동유럽에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이건 배치하지 마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INF를 폐기한 보람이 완전 다 사라져버리죠. 괜히 협정만 폐기해버리고 러시아의 중거리 지대지 능력만 강화시켜버리고 미국은 얻는 게 하나도 없이 바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 정부가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에 뭐 러시아하고 커넥션이 있다 뭐 이렇게 뭐 뒤에서 막 이제 하고 했는데 다 거짓말인 거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국이 지금 외교 또 지금 미국 내치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물가 상승했지요. 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무조건 백신 맞아 하는 거 법원에서 엎어버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에게 만약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우 외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진짜 만만한 거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 만만한 거가 북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초부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미북 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정말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만 집결하는 사전 배치 전단이 우리 남해안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상시 괌과 사이판 일대를 항해하며 서태평양 지역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미 해군의 제3 사전 배치 전단 소속의 대형 사전 배치함들이 우리 남해안 항만과 제주 인근 해역에서 잇따라 식별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 시그널로 추적한 제3 사전 배치전단 소속 수송선들은 1월 14일 기준 확인된 배만 4척이 한국에 입항 또는 항구 앞에 묘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부산항 8부대에는 미 해군 왓슨급 차량 수송선인 와킨쌈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배는 만재 배수량 62,970톤의 로로선으로 미 육군의 한 개 기갑 예단분의 장비, 즉 100대 안팎의 전차와 그 이상의 장갑 차량, 각종 탄약과 임무 수행 물자를 싣고 있습니다. 진해의 군항에는 2척의 탄약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버나드 F. 피셔함은 공군 사전 배치 물자선으로 유사시 7공군에 사용할 대량의 탄약이 적재된 48,000톤급 탄약 수송선이고 에드워드 카트 A 주니어함은 육군 사전 배치 물자선으로 57,000톤급의 덩치에 육군용 탄약 컨테이너 4,600개 이상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 공군 탄약 사전 배치선인 데이비드 I 라이언함도 진해항에서 식별됐는데요. 이 배는 2만 톤급 선체에 미 공군 탄약 컨테이너 1,760개를 싣고 있는 사전 배치선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시 미 해병 원정군에 탄약을 제공하는 43,000톤급 탄약 지원함인 앨런 셰퍼드가 제주 동부 해역에서 식별되었고 일본에는 대서양에 있어야 할 43,000톤급 함대 보급함 사카게바가 전개됐는데요.
2016년 북한 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로 한반도 주변에 몰려들고 있는 사전 배치선들, 과연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놀랍습니다. 사전 배치선. 미국이 사전 배치 전단을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노포크에 하나, 대서양에 하나 있죠. 그리고 인도양에 하나, 그리고 태평양에 하나인데 이 태평양이 바로 괌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배치선이 뭐냐?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나라 작지요. 이런 나라에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이 쳐들어온다든지 북한이 쳐들어온다든지 중국이 쳐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순식간에 그냥 전쟁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때 미국이 안전보장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 샌디에고에서 출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있는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각 부대들 다 와가지고 샌디에고로 오는데 시간 걸리죠. 그거 오려고 하는 그 출애라 또 싣는데 또 시간 걸리죠. 와가지고 출애라서 내리죠. 그걸 또 배에 싣죠. 배에 막 싣습니까? 아주 그냥 정말 정밀하게 테트리스 쌓듯이 블락 쌓듯이 싣죠. 그걸 또 태평양 건너서 오죠. 와서 또 부산항에 내리죠. 거기서 기차에 실어서 또 전방으로 보내죠. 연천으로 파주로. 그럼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전 배치 전단이라는 것을 인도양에는 디에고 가르시아 그리고 태평양에는 괌에 운영을 하면서 괌에 한 6척 정도의 사전 배치선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개 기갑 여단분의 이런 장비를 실어놓고 또 어떤 사전 배치선에는 공군이 타작을 갖다가 개전 초에 얼마나 폭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몇 소티 뛰고 나면은 기지에 가지고 있던 탄약 다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또 보급해주는 사전 배치선. 또 마찬가지로 육군도 포 어마어마하게 쏟아보면 이 포탄 다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육군용 탄약 사전 배치선, 해군용 함대 따라다니면서 항공모함에게 또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출격해가지고 때려 붙다 보면은 또 다 사라질 수 있죠. 탄약. 이것도 탄약 보급하는 사전 배치선. 해병대 강습 상륙 전단. 여기에도 이제 3만톤급 와스프급 이런 거 하면서 주변에 군함들 잔뜩 있죠. 이것도 때려 붙다가 보면 또 탄약 없죠. 이게 또 탄약 보급하는 사전 배치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중에서 최소 5척이 AIS 식별 보호로 식별되는 것만 5척이 지금 한반도에 왔거나 주변에 앵커링하고 묘박 상태이거나 또 한 척, 두 척 이상은 또 주변에 항해 중이거나 이런 상태예요. 정말 놀라운데 그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산항 8부두에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8부두인데 미군 부두입니다. 미 육군의 기갑 여단 사전 배치선 와킨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딱 들어왔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한 개 기갑 여단의 탱크, 보병 전투 장갑차 브래들리 이런 거 다 실려 있는. 그래서 딱 내려주고 본토에서는 병력만 딱 와서 바로 탁 타고 전투하면 되는 그 상태로 지금 왔습니다. 하역했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만 있냐? 아니죠. 진해 군항에 또 여기 또 이제 표시가 있네요. 진해 군항에 두 척의 사전 배치선이 왔는데 하나는 버나드 F 피셔, 하나는 에드워드 카트 주니어 이렇게 해서 왔는데 버나드 피셔 공군 탄약선 그리고 육군 탄약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군과 육군이 대량으로 운영할 이 탄약을 미리 지금 진해 군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진해 군항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 철도 레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기차로 북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냐? 아닙니다. 진해 앞바다에 또 이렇게 앵커링하고 있는 배가 또 하나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한 2만 톤급 컨테이너 잔뜩 싣고 있는 또 육군 탄약 사전 배치선 이렇게 있죠. 그럼 또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제주도 동쪽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세보 앞바다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해병대 강습 상륙 전단의 해상에서 탄약을 보급해주는 그 해상 탄약 보급선이에요. 강습 상륙 전단. 그러니까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이 주변 호위함들 이끌면서 전투를 할 때 탄약 다 쓰고 나면 필요하죠. 그걸 해상에서 보급해주는 거. 또 그것만 있냐? 또 여기도 있어요. 사카가와. 이거는 노포크가 모항이고 대서양에서 활동하는 사전 함대 이렇게 항공모함의 전문으로 해상에서 바다에 떠서 항공모함에 탄약을 보급해주는 탄약 보급선인데 이게 대서양에 있어야 할 배가 지금 여기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 도대체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냐? 아니거든요. 그런 징후 아직 없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건 2024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했고 대만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탄약 보급선들이 들어오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이든 정부가 워낙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이 한반도에서 찾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약 보급선만 왔냐?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들이 또 오고 있는데 그건 제가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실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 시시각각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또 이 채널이죠. 신인균의 군사TV 둘 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